네,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나는 유용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이고요. 혹시 자동차 수리 맡겼다가 차가 긁혀 있거나 하자가 재발하는 이런 정비 불량 문제 겪으신 분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신청 내용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서울 강원지원 자동차팀의 김수정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정비 불량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로 어떤 피해들이 접수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5개월간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사건 953건을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예. 피해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요. 우선 정비 후 차량에 손상이나 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재발하는 등의 정비 불량이 73.3%에 해당하는 69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예. 이 정비 불량 중에서도 차량이 손상된 경우가 322건, 하자가 재발한 경우가 231건, 그리고 도색 불량이나 사고 보건 미흡 등의 유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 주요 유형으로는 비용 문제인데요. 수리비, 진단료, 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등의 재비용 부당 청구가 전체의 18.2%, 173건이었습니다. 속상하죠. 이렇게 속상한 피해 사례 기억 남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수리 후 하자가 생긴 정비 불량 사례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정비업체에 수리비 약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사고 차량 수리를 받았는데요. 수리 후 주행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에어백 경고등 점등과 주행 보조장치 등 차량 작동 불능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아봤더니 차량 수리 과정에서 제조사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부품이 사용됐고 이로 인한 과전류로 배터리 반자부 그을음과 일부 전기계통 손상이 확인돼서 정비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구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피해 사실을 정비 업체에 알렸을 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았다고 해요. 이거는 또 무슨 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분석 대상 사건들 가운데서 배상이나 수리보수, 수리비 환급 등 원만하게 합의된 경우는 36.9%에 불과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자동차 정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일반 소비자가 정비 사업자의 책임을 밝혀내는 것은 쉽지가 않고 사후의 이상을 확인하신 경우 이 이상 증세가 언제 생겼는지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처럼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하기가 딱 쉽겠죠. 소비자원이 지난 6월에 자동차 정비 업체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논의는 잘 됐습니까? 네,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비사업자 조합연합회 4곳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자동차 정비는 특히 사업자 소비자 간 불신이 큰 분야라는 점을 체감했는데 예. 정비 시장의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노력 점에서 모두 공감을 했고요. 이번 주에도 각 연합회에 소속 조합과 또 그 아래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한 정비 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교육을 강화해 주시고 이런저런 협조 요청 사항을 저희가 보냈고요. 앞으로도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하려고 합니다. 항상 이럴 때는 우리도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소비자가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정비를 의뢰할 때는 정비 견적서를 발급받아서 검토 후에 수리하실지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견적서에 차량 정보, 정비 요청 내용, 부품명과 그 종류가 명확하게 기재됐는지, 견적 금액이 적정한지를 보셔야 하고요. 보험 처리를 할 때는 정비업체 견적서와 보험사 손해사정 내역서를 비교해서 작업 범위가 적정한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 의뢰를 하시기 전에는 차량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동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촬영해 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차량을 출고할 때입니다. 서둘러서 떠나실 것이 아니고 정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차량이 손상되었는지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이의 제기를 하셔야 이후에 논의가 순조롭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과 별도로 정비 명세서를 발급받아서 보관해야 하는데요. 이때 명세서에 작업 내용, 공인, 부품명,
특약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네, 피해가 발생했다면 우선은 점검 정비 명세서를 지참해서 해당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시키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무상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임의로 다른 업체에서 정비를 먼저 받고 차후에 수리비를 요청한다면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반드시 해당 업체에 먼저 수리를 요구하고 합의가 안 된 경우에 다른 정비업체의 점검 소견서 등을 추가로 확보하셔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서울 강원 지원 자동차팀의 김수정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